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 순서는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충분하게 섹터, 업종, 그리고 종목을 중심으로 제가 분석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긴장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최근 조정 장세가 나온 상태에서 토요일 날 온라인 증권 강연회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바닥권에서 충분하게 방송을 통해서 이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단 말이에요. 벌써 지수가 이틀 동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예. 코스닥이 21선 한꺼번에 뚫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서두르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시장 조정받기 기다렸잖아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추격 매수는 부담이 됐고 그래서 좀 조정 좀 나와라 조정 좀 나와라 조정 나오면 들어가게 라고 하면서 반락 조정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정광훈 목사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는 반락 조정 선물을 준 겁니다. 그죠? 선물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죠? 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기회 왔죠?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벌써 시장이 이틀 동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 순식간에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1차 상승 때는 상당히 완만하게 갔지만 2차 상승 때는 눌림을 주고 반등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상승 기울기 자체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동안 내가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정말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좀 더 공격적인 배팅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포트를 보시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포트가 제대로 된 포트인지 안 된 포트인지를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하루 이틀 만에 뒤집어 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와 계좌 손실이 빨리 만회가 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긴장하시고 좀 들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박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었죠. 설명드렸었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정리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입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 다우 지수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시황은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지금부터 딱 정리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시고 아직도 시장이 무서우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가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 주가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죠, 여러분들. 경기가 좋아져야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가 끝나고 우리나라 장이 출발하기 전에 왜 맨날 미국 증시를 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미국 증시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맨날 미국 증시가 올랐나 떨어졌나를 확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미국 증시 따라서 한국 증시가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 집중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미국 증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던 원인이 뭐예요?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던 원인이 뭡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정광훈 목사의 서울 제일 사랑 제일 교회인가요? 거기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장이 밀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는 코로나19가 무려 4만 5천 명 이상씩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데도 미국 증시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주가가 밀려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뭐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 거기에다가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막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멘탈이 약하죠. 주식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밀린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번 코스닥 종목들 많이 털렸어요. 네, 엄청 털렸습니다. 많이 털렸어요. 좋은 주식들 많이 털었고, 거래소 시장 종목군들 괜찮은 종목들도 개인 투자가들 무서워서 다 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조정폭이 컸었죠. 조정폭이 컸던 코스닥은 한순간에 급등이 난 겁니다. 단 이틀 동안 올랐는데 최근 한 3일, 4일 동안 빠졌던 거 한꺼번에 회복했죠, 여러분들. 그죠? 강세장에서 이 정도 조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강세장이 났을 때 나타나는 조정이 기가 막힌 매수의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어요. 코스닥 단 이틀 만에 21선 회복했습니다. 그죠? 21선 회복했어요. 시장이 단 이틀 만에 21선 회복합니다. 이틀 동안. 그죠? 여기다 주봉상 코스닥 지수도 다시 5주 이평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한 교수에 오늘 말씀드렸죠. 5주 이평선 위에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냥 그동안의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코스피 지수도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시장의 조정이 짧게 끝나고 추가적인 반등이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월봉 설명드렸죠? 연속해서 5개월 양봉 후에 그죠? 이격이 커가지고 약간 윗꼬리 만들었는데 다시 봉 차트가 커졌어요, 여러분들. 봉 차트가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들. 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5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거예요. 약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승 기조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얘기고,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년 내 최고가 경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죠? 직전 고점 950선만 넘어가면 코스닥은 이제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상 5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격이 약간 벌어져서 잠깐은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갈 가능성도 높죠. 그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이제 8월 말이니까 8월 정도 장세까지는 시장이 약간은 출렁거리고 또 일봉상으로 고점을 곧바로 돌파하지 않고 가서 약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이번 달 말 정도까지 나온 다음에 9월 달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냥 이번 달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그냥 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 상승, 이 여러분들 본 캔들을 보세요. 본 캔들. 코스닥 시장의 이 캔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위에 올라왔던 그 캔들 중에 낙폭 과대했다는 캔들이 나온 이후에 이틀 동안 연이틀 동안 이렇게 큰 캔들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이틀 동안 연이틀 동안 이렇게 캔들 자체가 크게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뭐 2개 정도는 나오는 2개 이상 연속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건 있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상승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던 증시가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그런 경계감을 가지고 정말 아주 숨죽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빠졌고 많이 조심스럽게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친 겁니다. 매물들을 다 소화해냈고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오죠. 말 그대로 여기서 물려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 털었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수익 냈던 사람들도 팔았고 중간중간에 샀던 사람들도 올라갔을 때 이번에 다 털은 겁니다. 이제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거래량에서 있는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거래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만 강해도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모레까지는 장대 양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는 내일 강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모레까지 장대 양봉이 또 나오면서 조만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이 장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 본격 2차 상승이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료 온라인 강연회 토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무료 온라인 강연회 때 2시간 거의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충분하게 해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요겁니다. 온라인 증권가래 여기죠?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9,600명 보셨네요. 9,500명 보셨네요. 두 번째 제목 위기 아닌 명백한 기회인 이유.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방송도 많이 안 했죠. 못하죠 다들. 한대표는 과감하게 토요일날 무료 온라인 강연을 열어가지고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명백한 기회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토요일날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시황입니다. 이게. 응? 돌발악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에 잠깐 눌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돌발악재가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돌발악재에 의해서 정광 목사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돌발악재에 의해서 밀린 장세지만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저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고맙습니다.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구간, 이번 이 눌림 조정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이 위치만큼은 절대로 잡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기는 이 직전 고점, 이거 고점 돌파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순간에 갑니다. 빠르면 내일 당장도 고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내일 당장보다는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고점 돌파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이미 중간 바닥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이 무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눌려가지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털어버려요.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계입니다. 네. 갑자기 지수가 정강호 목사의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지수가 밀리니까 무서운 겁니다. 못 팔았던 사람들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죄다 물량 털고 있잖아요. 뭐예요? 개인 투자가들은 물량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던질 단계가 아니라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잡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장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혼자 주식해서 벌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은 분명히 개인들이 이 기회를 잡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초대박이 나온다.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온라인 증권 강의를 할 때 이제 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 드릴 테니까,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니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거나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섹터와 종목으로 들어갈 테니까 잘 메모하세요.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모르면 한 대표 따라오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하는 강세가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합니다. 얘네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미국의 8월달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 생산 지수, 부동산 지수가 다 좋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개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그죠? 200명대까지. 정부와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역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까지 다시 줄은 거예요. 물론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 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단기 정점을 찍을 거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시장에서는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폭락 장세를 겪다 보니까 그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시장이 예민한 것이고 개인 투자가들 무서우니까 던지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던지고 나니까 잘 올라오죠, 여러분들. 코로나19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게 이 시장의 흐름에서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안 됩니다. 다시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 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충격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토요일날 온라인 강연회 때 만든 자료입니다. 다음 주 코로나19 확산 정점 부근에서 지수 반등 가능성이 크다. 어땠습니까? 코로나19가 지난주 금요일날 정점이 찍은 거 300명 넘어갔을 때. 그죠? 결국 이 시장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악재 있어요? 코로나19 말고 지금 악재 있습니까? 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재료 말고 지금 시장에 악재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악재 없습니다. 그죠? 악재 없단 말이에요. 악재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단기간에 눌림 조정이 크게 나타났고 그죠? 코로나19 확산세는 분명히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열이 들어가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왔잖아요. 악재도 없는 가운데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가 등장을 해가지고 장세가 밀렸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기회로 시장은 이렇게 치고 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또 한번 흔들어댔죠. 개인 투자가들만 바닥에서 물량 다 털어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토요일날 온라인 증권 강연에 오셨던 분들 3번. 자, 토요일날 온라인 증권 강연에 오셨던 분들 3번. 그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 자료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강의를 보신 분들 다 여기 계십니다. 무려 2시간 40분 정도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은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라고 했던 부분들은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0명대까지 다시 감소했습니다. 한 500명, 1000명까지 늘어나면 한 차례 정도는 충격은 받습니다만 그 역시도 한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꺾이는 하락으로 가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갔다가 잠깐 조정은 나오더라도 하락 추세를 꺾이는 그런 조정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안 되는 가운데 시장이 밀렸단 말이에요. 밀린 상태에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응? 밀린 상태에서도 미국 주식은 지금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들. 다우지수마저도 신고가입니다. S&P 지수 사상최고가, 나스닥 지수도 사상최고가 행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지표가 모두 좋습니다. 저렇게 경제지표가 모두가 좋은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미국 당국,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 대책과 경기 부양 의지는요.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연준은 신과 같은 미국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는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를 좌지하는 것은 연준이에요. 연준이 2022년까지 경기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미국 당국이 경기 부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국민들한테 얼마씩 돈 주기로 하는 거. 그 지금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점 찾을 겁니다. 시장이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저렇게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부동산 지수가 모두 살아납니다. 미국 경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 5천 명 정도에서 멈췄고 그리고 백신 개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국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고 오히려 한국 증시가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 증시는 이제 코로나19 악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 증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셨으면 5번 한번 쳐서 5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셨으면 5번. 그죠? 없어요. 악재가 없고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못 되고 오히려 코로나19가 좀 진정됩니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올랐고 한국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인 것이고 그래서 지수가 벌써 이틀 동안 저렇게 급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이틀 동안 급등 나온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 나온 후에 이 정도 반등 나오는 거는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 나온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잠깐 여기도 뭐 여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반등의 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물량 출회가 다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매물 출회가 끝났고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반격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시장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온라인 증권 강좌뿐만 아니라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2단 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온 것뿐이에요. 결국엔 그 변수만 제외를 하게 되면 이 장은 중기적인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차 상승에 대비를 하실 분들은 현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VIP를 가입을 하시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VIP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5G 관련주들 오늘 HFR 이틀 동안 급등 났죠 여러분들. 그죠? HFR 같은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 어제 신규분들 다 들어갔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기가 막히죠 타이밍. 어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틀 동안 올리긴 올랐는데 제가 얘기했죠. 어제도 얘기했죠. 5G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오지 교수? 예. 바이오 제약주 안 봐요 여러분들. 왜?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그거 안 합니다. 또 바이오 제약주 한 번에 어떻게 잘해가지고 수익 내잖아요.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 시장은 거의 투기장이에요. 개인들.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선수들 못 당합니다. 먹었다 다 뱉어내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주도주 장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시장 종목 자체가 완만하게 올라갔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뭐 GST라든가 그다음에 뭐 FST 같은 종목들도 1차 상승 후에 지금 이제 1차 상승에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그리고 5G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중기 2단 반등이 나오는데 2단 반등 때는 분명입니다. 1차 상승과 2차 상승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2차 상승 때는 1차 상승 때는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지만 2차 상승 때는 상승 기울기가 분명히 틀리다. 완만하게 올랐지만 눌림 주고 2단 반등 이렇게 간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뭐 6개월 걸렸다고 치지만 여기는 1, 2개월이면 시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장 자체가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매물 출회가 거쳤고 이미 단기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도 경계 매물을 받아낸 겁니다. 그 물량들을 받아냈기 때문에 시세가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많았잖아요. 그 물량들 상당폭 많이 받아낸 겁니다. 그 매물 받아내고 시세 분출이 이제 탄력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개인 투자가들 코스피 코스닥 다 털어냅니다. 무서우니까 지난번에 올랐을 때 막 잘 따라가다가 그죠? 떨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개인들은 언제 따라붙느냐? 고점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개인들은 뒤에서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땡깁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투신권들도 들어옵니다. 투신권들도 코스닥에서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도 매도 규모 많이 줄어들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땡기고 개인 투자가들이 뒤를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개인들은 무서우니까 지금 던지죠. 여러분들은 던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있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지금 더 가득합니다. 보세요. 시장은 잠깐 조정받고 이틀 동안 바로 회복 국면 아닙니까? 그 짧은 조정을 무서워해가지고 주식을 다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식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저는 대시세 전문입니다. 잠시 잠깐 등락을 신경 쓰지 않고 큰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최근에 조정 발레스가 기가 막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제로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한국 증시도 강세를 기록했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 상승률 1위입니다. 아직도 거의 상승률 1위예요. 어떻게 돼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의 대장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6월달 산업생산, 생산, 소비지표, 경기지표가 모두 좋아집니다. 다만 8월에 들어서 홍수가 지고 수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8월달 경제지표가 잘 회복하다가 살짝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는 제가 보기엔 다음 달이면 충분히 좀 진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기지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시장 안 죽어요. 에?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TV방송이라든가 또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TV방송을 통해서도 경기를 하고 무방을 통해서도 제가 경기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경기를 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돌발악재에 의해서 장세가 밀렸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올라오잖아요. 앞으로도 진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될 만한 구간에서는 제가 TV방송이라든가 무방을 통해서 경기하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경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매도하십시오라고는 안 할 거예요. 매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투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매도하십시오라고 안 할 겁니다. 경기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삼성전자 디램 업황 전망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삼성전자 여러분들 하반기 이후에 좋아져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 부동자금들 이게 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가 엄청난 장세라는 게 조금 있으면 확인될 거예요. 이거 진짜 놓치지 마세요. 유동성 장세 절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또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고 부동산에 있었던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갑니까? 증권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증시가 저렇게 강한 반등세를 기록한 겁니다.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죠. 한국 증시 더 간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증시 2400 뚫고 나서 조정받았지만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다시 간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한국 증시 왜 다시 간다 그럽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유동성과 부동산 규제 효과로 인한 증권시장으로 자금 유입,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그리고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는 그러나 더 이상 악재가 못 된다. 여기다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까지, 외국계 투자은행까지 한국 증시 2600 간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 나오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직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높습니다. 다만 가다가 좀 쉬고 가다 쉬어갈 뿐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시장이 살아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외국계 증권사에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가 2600 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도 드디어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면 그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투자 지침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투신권들도 국내 증시에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려는 조짐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강하진 않아요. 투신권들도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들어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흔들어댄다 그랬죠. 흔들어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흔들린 겁니다. 흔들어서 주식을 다 털어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온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 조짐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계 IBN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증시 전망을 이렇게 계속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데 미국 증시 강세로 한국 증시는 최소한 하반 경지를 확보하고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하고 악재 없다면 시장은 점진적 반등 가능성. 제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실적 성장성 있는 핵심 주들은 먼저 갈 것이다.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연이틀 급등이 나왔고 어떻습니까? 5G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스마트폰 올랐고요. 그죠?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잠깐 매기가 들어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수급으로 인해서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펀더멘탈이 따라주는 종목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쪽 종목들은 많이 볼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 드렸고 결국에 또다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가는 듯한 양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꼬실 겁니다. 그러다가 조만간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알게 모르게 또다시 코스닥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중기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바이오제약주, 아까 바이오제약이라네 코스닥 종목을 같이 매수하면 올라갈 때마다 막 물량 털거든요. 그거 털고 물량 받으면서 땡기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은 못 쫓아오게 관심을 저가 대형주라든가 코스피 종목을 자꾸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은 그리 가죠. 거기다 두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털어내고 다시 이제 코스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 보시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들 반등이 좀 좋았죠, 여러분들. 전체로 보게 되면 뻘건 종목이 코스피 대형주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다 제자리예요. 미래세 증권주도 미래세 증권 말고는 다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 올라간 것뿐입니다. 물론 증권주는 그나마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다 제자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철강주, 조선주들도 올라갔습니다만 그냥 제자리에서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통신주들은 제가 좋게 보고 얘기했죠. SK텔레콤, KT, U+, 그나마 통신주가 좀 낫고요. 그죠? 올라갑니다만 다 제자리에서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펀더멘탈이 안 따라줘요. 실적 성장 가치가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종목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기술적 빅7이 업계 시가총액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예요? 미래 성장성에 살아있는 종목이 대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과거 전통적인 굴뚝주가 시세를 주는 장이 아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는 종목이 대시세를 준다라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그죠? 바이오지학, 그 다음에 플랫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편중됐던 그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형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미래 신성장주가 대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전략입니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토요일날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전략입니다. 지수 조정을 핵심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 그동안 큰 기회를 놓친 투자자분들한테는 최적의 찬스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증시가 코스피가 1000%, 코스닥은 100%, 지수가 100% 올라갈 정도면 종목으로는 초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강세장이 나올 때 시장에서 소요됐거나, 그동안 강세장에서 소요됐거나, 그죠? 수익을 못 낸 분들 있잖아요.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이 구간이 최적의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현금을 가지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 그분들도 최적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찬스는 뭐예요?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이제 좀 더 충분한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 간다 그랬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눌림 조정 후에, 눌림 조정은 최후의 매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싼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유망 종목이라든가 주도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첫머리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과감하게 내용 들으시고 너무 늦지 않게 하루 이틀 만에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대응하셔라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틀 동안에 급락을 했어요. 급등이나 나왔어요. 이틀 동안에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이제 시장은 완만한 반등에서 벗어나서 좀 탄력이 붙는다. 그동안은 굉장히 지루하게 올랐습니다만 분명합니다. 이번 상승 탄력은 상당히 가볍게 진행된다.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공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하고 전략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마셨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7번. 예. 자, 이해되셨죠? 예. 뭐 그동안 했던 얘기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주말 온라인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시장은 어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그랬잖아요. 폭락 나올 때도 제가 이제 코스피를 중심으로 1600선부터 지수 이제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지수 1439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투매를 하지 말고 일부 시장 주도 섹터라든가 성장주에 대해서 분할 매집을 단행하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무서워서. 그죠? 전문가도 틀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이 맞지 못 가지 하면서도 그러더니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대표가 V자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여기서부터 제가 테크임과 PSK 테크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 슈프리마라든가 정말 실적 성장성 대비 저평가된 정말 헐값의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방송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들어갔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는 게 여러분들이 쾌재를 부를 만큼 그렇게 강력한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를 보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분위기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의 펀더멘탈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백신 개발 가능성,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는 것을 준 겁니다. 본 겁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시장은 가는 동 마는 동 하더니 계속 갑니다. 그죠? 이때는 몰라요. 이렇게 움직일 때 모릅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갈 거라고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와 정말 많이 갔네. 지나고 나니까 나는 돈 못 벌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 지난 3월 중순에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렸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틀 동안 장이 올라가는 거 확인됐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확인됐고, 또 이틀 동안 한 대표가 보는 시각은 정확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현금 있는 분들 좀 더 공격적인 배팅 단행하시 바라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해가지고 주도주로 갈아타고 그랬고, 그죠? VIP 가입하시는 것도 여기서 하시라,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 판단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제 판단이 더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합니다. 이때 완만한 상승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반등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그 흐름 자체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5G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이 초반에는 완만하고, 요거 말고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반에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눌림 주고 한 방에 순식간에 날려버리죠, 여러분들. 응? 지금 시장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도주는요, 완만하게 오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눌 주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SNS 같은 종목이 뭐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그죠? 하락비 옷 젖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가는 동 안 가는 동 하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죠, 여러분들.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응? 한순간에 날려버리죠? 여기는 뭡니까? 예. 요 개인들 다 터는 구간입니다. 다 털어버리는 구간이. 개인들 싹 잘라버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 나타난 이 조정 장세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이 구간에서 싹 날리는 구간입니다. 들고 있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다 털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량 다 털어버리게 하고, 다 물량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리는 구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목은 뭐예요? 2차전지 반도체 5G가 될 거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순환 랠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뒤를 쫓아서 폴더블 폰과 OLED로 매기 확산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그 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장세는 뭡니까? 그래서 직장인 초보분들, 어르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 주도주들은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도 이 5G 반도체 2차전지를 하도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징글징글 하실 거예요. 징글징글 하실 겁니다. 응? 근데 거듭 얘기합니다. 뭐 주식은 뭐 징글징글 해가지고 안 하는 겁니까? 예. 또 심심해서 주식합니까?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이 좀 버라이어티 했으면 좋겠습니까? 맨날 다른 종목 가지고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응? 네.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나는 정말 많은 종목 가지고 재미있게 버라이어티하게 이 종목 저 종목 하면서 매매하면서 매매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하고, 필요 없다.
나는 주식은 한 종목만 매매하더라도 나는 수익만 내면 된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버라이어트한 매매,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단타 치면서 수익 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엔 주도주를 가지고 잔파동에 신경 쓰지 않고 대시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를 택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도주를 중심으로 봐라.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직장인이고 주식초보고 어르신입니다. 제가 직장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직장 가서 시세 보지 마시고 좀 주가 올라가다 또 출렁출렁거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매도 사인 나가기 전까지 매수하시고 들고 계시면 된다. 얘기했죠. 응? 열심히 일하세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예? 그리고 사랑받으세요. 진급하시고 연봉 인상하고 그러면 또 연말에 또 연봉 또 들어오잖아요. 시세 보지 마세요. 직장 가져가지고 시세 본다고 시세 올라갑니까? 안 되죠. 초보분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 지금 이 장은요. 갔다가 좀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 잔파동을 신경 쓰면서 매매하는 분들은 돈 못 법니다. 분명입니다. 주식 초보분과 어르신들도 그분들도 제가 드린 대로 차분하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초보분들은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귀찮으니까 배낭 메고 놀러 다니면서 제가 문자 나간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반도체 2차전지 관련 5G 관련주들 흐름 자체가 아직도 모두가 다 살아 있습니다. 갔다가 살짝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 살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들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이라든가 저가 매수 포인트가 어디였는가 완전히 대바닥권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5G 관련주들 오늘도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늘 HFR이 압권이죠, 여러분들. HFR의 압권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저거 누가 털었겠습니까? 다 개인들이 털었죠, 뭐. 무서워서. 지수가 밀리니까 그냥 무서워서 다 던진 겁니다.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틀 동안 급등 나오죠? 그래서 던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거의 멘붕 오는 겁니다, 멘붕. 팔았는데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왜? 여기서 무서워서 던졌는데. 그죠? 못 삽니다. 또 올라왔어요. 올랐습니다. 추격 매수할 것 같아요? 여기서 폭락을 경험했는데 저걸 잡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래저래 그분 털린 사람들만 시장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죠? (5G는) 여러분들의 또 얘기합니다. 제가 한 대표가 5G 관련주에 대해서 참 많이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했었고 얘기하다가 종목들이 또 한번 밀리고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이 뭐 한도 없이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가다가 쉬고 또 올라가고 가다가 쉬고 또 올라가고 그런 게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이솔루션은 맨날 올라가기만 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갔다가 한 달 동안 쉬었고 또 갔다가 한 달 이상 동안 쉬었고 갔다가 한 달 이상 동안 쉬었고 갔다가 한 달 이상 쉬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맨날 올라가기만 바라요? 그렇게 맨날 올라가는 주식을 가고 추천한 사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주세요. 5G 관련주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5G는 올해 2020년 하반기 증시에서 5G는 최대어가 될 겁니다.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지만 이미 얘네들은 시세가 이미 많이 난 상태고요. 난 상태에서 5 시장은 본격적인 개발을 올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경제 성장도 놓을 수는 없어요.
경제 성장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잡아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5G 투자는 할 수밖에 없죠. 왜 합니까? 미래 성장 산업 아니에요. 선점하는 산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5G를 계속해서 견제를 합니다. 5G와 관련해서 일본과 함께 새로운 통신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5G 시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은 5G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되는 일은 이제 없어요. 이제 코로나는요, 감기고 감기처럼 인류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5G 투자도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를 딜레이 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G는 그래서 하반기부터 코로나에 대한 5G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에이스테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안 꺾입니다. 그죠? 제가 분명입니다. 5G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그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열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5G는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으면 팔아야죠, 뭐. 5G가 많이 올라서 나는 무섭다, 나는 못하겠다, 어떻게 하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VIP로 오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제가 얘기한 대로 5G는 더 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분들은 5G는 놓쳐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 코스닥이 여러분들 갔다가 눌림 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이솔루션도 갔다가 눌림을 주고 소폭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구간이고, KMW도 갔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반등이 조금 소폭 시도가 되는 구간이고, 중간바닥 쳤잖아요, 여러분들. 이노바이러스도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간바닥 치고 또 반등 나오잖아요. HFR도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죠. 급등이 연이틀 동안 나왔습니다. HFR. 여기서 주가 못 간다고 다들 안 달라고 힘드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핑계대고 주가 쭉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멘붕 오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 던진 거 가지고 누가 땡깁니까? 외국인들이 땡기잖아요, 여러분들. 기관하고. 물량 뺏기는 거라니까요. 잘 들고 있다가 이게 외국인 기관이에요. 흔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5G 관련주 HFR을 여기 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다 알거든요. 세력들은요, 매일 거래되는 주식을 다 계산을 합니다. 매일 거래되는 주식을 다 계산해요. 이건 우리가 산 물량, 이거는 다른 애가 산 물량 다 계산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차트 분석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과감하게 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장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과감하게 매도 나오는 겁니다.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뭐 이틀 동안 이제 완전히 왕따 되고 속 뒤집어지고, 또 소주 먹으러 가야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만 들었어도 투명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어제 오전에 우리는 HFR에 대해서 신규 회원님 중심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신규 회원님이 아니죠. 회원님 다 들어간 겁니다. 그냥 이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종목도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흐름 자체가 탄탄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다고요? 그냥 올라가지고 좀 쉬어가는 과정들인 것뿐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혼주 장세다 보이고,
가는 듯 하다가 또 밀어버리죠. 실망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노바이러스라든가 HFR 같은 종목들, 오이솔루션, KMW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은요. 글로벌 5G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5G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시세를 주도했었던 에이스테크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있고 서진스텝도 안 빠지고 다시 곧바로 제자리까지 갔고 솔리드도 단기 상승세를 멈췄습니다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5G 관련주들의 상승 기조가 살았다는 얘기고 얘네들의 상승 기조가 살았다는 얘기는 여타 5G 관련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형 5G 관련주는 대형 5G 관련주로 후발 중소형 5G 관련주는 중소형 주태로 잡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털었을 겁니다. 그러나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깁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분명히 IT 3인방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안에 3대 축에서 올해 하반기 최대는 5G다. 5G는 지금 중간 바닥 따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고 지금처럼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이 매수의 기회다. 지금 그렇다고 솔리드를 추격 매수하시고 서진스템이 이런 거 추격 매수하시라 소리 아닙니다. 후발주 중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라. 시작하는 종목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빠른 시세를 줄 것이다. 5G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없는 분들은 잡으셔야 되고 있는 분들은 잘 들고 계시되 비중 조절 좀 해야 되겠죠.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리려면 되는 업종, 되는 섹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반도체. 그죠? 자, 반도체 장비주들도 죽을 것처럼 하더니 또 올라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6.3% 급등이 나왔고요. 자, DB하이텍은 약간의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요즘 장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징글징글하죠? 그죠? 징글징글합니다. 분명히 상승 기조는 살아있는데 시세를 쭉쭉쭉 안 땡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주가가 빨리 안 갑니다.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반도체 업황,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시장, 반도체 업황 자체는 분명히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입니다. 패권 싸움이에요. 반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삼성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한규세 함께해서 제가 요즘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종목들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ISC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로 올랐고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밀렸죠. 뭐라 했습니까? 이 회사 이런 종목들의 기업 내용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습니다. 성장성과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규세 한큐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니까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담아야 된다. 그죠? 방송을 통해서 바로 ISC 같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인텍 플러스라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이것도 한 기수에 한 캔 나간 종목이에요. 그죠? 자, 이 종목도 외형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외형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장비를 생산업체입니다. 성장 가치와 실적 가치가 모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눌림조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덕전자 나갔죠? 대덕전자도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나서 벌써 이틀 동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PCB 관련주지만 대덕전자가 기업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와 자회사로 갔고 대덕전자가 자회사로 가면서 이제 PCB 시장을 넘어서서 5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IT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대덕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여기서 나간 겁니다. 그죠? 한 규수의 한 큐가 제가 심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위치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간 겁니다. 또 사이맥스 나갔죠,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 기수에 한 큐에서 나갔던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5G는 자 종목 공개 못해요. 종목은 뻔합니다만 종목 공개는 못합니다. 종목은 분명히 잡아야 된다. 그러나 5G는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반도체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도 얼마 지금 실적 성장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가려고 하다가 시장에 눌러대는 겁니다. 쭉 밀어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 무서워서 던지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잡아가는 이럴 때. 응? 한미반도체. 이미 여기서 한번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이 났었죠. 그리고 눌림 나오죠. 여기서 2단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률은 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 대비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SNS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SNS텍 이런 종목들도 시세는 저를 죽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들 종목군들 대장주들과 함께 키 맞추기 차원에서 반도체 장비들의 2단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5G를 선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를 포기하지 못하는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는 워낙에 지금 2차전지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보다도 오히려 전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월등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이런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어요. 그죠?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어가겠습니다만 더 간다는 측면이고 얘네가 더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폰이죠. 예. 이쪽도 좀 더 관심을 갖되 하지만 어때요? 역시 시장의 중심은 5G와 2차전지 반도체 이쪽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만들어내고 이쪽만 중심으로 종목군들을 매집을 해도 시장에서 소요되는 일은 없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들이고 결국엔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제가 나간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위기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초반에 폭락 장세가 나오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다들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이때는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장을 좋게 보고 좋은 종목을 많이 들어도 못 잡아요. 언제 잡습니까? 한 이만큼 올라가는 게 잡는,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들 초반에 공략할 때 그 위치를 공략해라. 지금이 바로 그 위치고, 그 위치에서 주도주를 공략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질 것이다. 제가 터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조정 장세는 말씀드렸죠. 1차 상승에 따른 완만한 상승에 대한 조정을 끝내고 나서 자, 2단 반등이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이다. 예. 가면 못 잡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놓쳤어요. 여기서도 놓치고 계속 놓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랐다고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다리는 반락 조직이 나왔습니다. 그 기다리는 반락 조직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또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도 왔습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도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액션만 남은 겁니다. 시장은 조만간에 곧바로 신고가 납니다. 직전 고점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 고점 넘어가게 되면 시세 분출은 상당히 가볍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를 공략하고 싶고 또 주도주들도 주도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매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일 지수가 좀 조정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나스닥 선물지수가 0.3%나 올라갑니다. 그렇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중에 나오는 조정, 지금 이 눌림에서 탈출하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주도주를 중시로 공략을 해야 되고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포트폴리오 안 되는 종부터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이번 주정 끝나고 반등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시세 탄력은 상당히 가볍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들이 돈 버는 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도 등치 큰 대형주 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선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최적의 찬스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고점하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자, 9번, 자, 9번. 자, 이해되시겠죠? 제가 아주 지금 열강을 했습니다. 열강을 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우리 회원님들이 잘 쫓아오고 계시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잘 따라오시지만 이제 뭐 시장을 보고서 뭐 치고받고 매매하고 정신없이 매매하면서 시장 못 따라가시는 분들, 소외되는 분들, 특히나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절대 조바심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직장인분들,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좋게 본다라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처럼 주가 꼭지에서 사고 꼭지에서 못 팝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잔파당을 보다간 큰 시세를 놓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보분들이 주식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초보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모르시기 때문에 한 대표가 문자 나가면 문자 나가는 대로 사고 팔고 그리고 들고 있으라면 잘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직장인분들은 계속 얘기했잖아.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시세 보지 말라. 절대 시세 보지 마세요. 아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시세가 궁금해가지고 시세 한번 봤어. 주가 빠져. 열받죠? 하루 종일 일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또 이제 일 안 되니까 중간에 또 봐. 또 보다가 또 안 올라가. 열받죠? 계속 씩씩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사한테 걸리죠? 상사가 또 말싸움하죠? 열받죠? 예? 잘못하면 때려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고 있으면 시세가 갑니까? 또 초보 여러분들 주가가 좀 가다가 좀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막 뭐라고 하면 주가 올라가요? 한 대표가 문자 드리는 대로 차분하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문자 나가면 그냥 사고 팔고만 하시면 되고, 초보분들도 힘들지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문자 나간 대로 자 사고 팔고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하고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귀찮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배낭 메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 사고 팔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있어봐요. 결국에 뭐 속만 쓰고 끓고 열 받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게 직장인분들과 초보분과 어르신들이 주식을 수익을 많이 낸다. 문제는 주식한 지기 한 2년, 3년, 1년, 2년, 3년 되는 분들. 그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주도주들 가긴 가는데 많이 안 가더라. 그런데 또 갑자기 바이오제약주가 급등이 나고 상한가 치더라. 바이오제약주 가서 좀 단타 수익 좀 내야지. 여러분들 돈이 뭐 몇십억씩 합니까? 단타 종목도 막 매매하고 중장기 주도주도 막 매매하고 막 그럴 만큼 돈이 많아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이오제약주라든가 일부 종목에 더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만큼 자금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자금을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도주를 그만큼 덜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 가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니까 중소형주들 바이오제약주 가지만 전체적인 장세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가 간다 그랬죠. 주도주가 탄력이 더 붙는 겁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오늘 당장 상한가 먹다가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했던 그 주도주가 터져야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터지고 계좌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런 잔파동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주도주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주도 섹터 내에서도 대장입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이고 그 중에서도 덜 올랐던 후발 대장주로 공략하는 게 맞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들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를 받은 이유.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 종목들이 선침해성 종목들이죠. 옛날에 PSK 태그도 그랬고 PSK 태그도 그랬고요. 다 선침해성 매수였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시세가 났죠, 여러분들. 남들 쳐다보지 않는 시세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지금은 그런 주도주를 주시로 공략에 나서는 그런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번 똑같은 시황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의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까지 끝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시고 과감하게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번 상승장에서만큼은 절대 소외되지 말고 빨리 손실 많이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